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용기 내어 뻗은 손에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침묵은 무겁고 밤은 외로워집니다. 나라는 남자는 이제 끝인 걸까? 서운함과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이제 나를 남자로서 안 느끼는 건가?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린 분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은정입니다. 저는 수많은 여성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들어왔습니다. 아내들은 조용히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냥 그 순간이 두렵고 낯설고 창피해요. 하지만 이 말 남편에게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합니다. 혹시나 상처 줄까 봐요. 남편은 모릅니다. 그 불편함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아내를 보며 사랑이 식었나, 이제는 나를 싫어하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를 피하게 되죠. 그녀의 몸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 들어가며 많은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감정도 예민해집니다. 단순한 성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이 영상은 그런 오해를 풀고 다시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움찔하는 진짜 이유, 피하려는 그 순간 속에 감춰진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믿고 시청해 주세요. 그 보이지 않는 서늘한 벽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내의 변심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몸과 마음의 아픈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50세를 전후로 인생의 큰 변화인 폐경기를 맞이합니다. 이는 단순히 월경이 멈추는 사건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여성을 여성답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었던 아주 중요한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호막의 이름은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마치 우리 몸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자연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폐경기가 되면 이 샘물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의 몸속 가장 부드럽고 소중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샘물이 마르면 땅이 갈라지고 거칠어지듯 아내의 질 내부는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위축성 지렴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신호였던 남편의 손길이 이제는 통증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따갑고 화끈거리고 심한 경우에는 마치 사포나 유리 조각으로 문지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 즉 성교통을 느끼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분은 남편이 다가오는 밤이 마치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라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과 동시에 어김없이 찾아올 통증에 대한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몸의 고통은 마음의 상처로 곧장 이어집니다. 아내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혹시 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예전처럼 뜨겁게 반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혹시 나에게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내가 유별나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내는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작고
부끄러운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러분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거절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싫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통증에 대한 순수한 두려움, 그리고 변해버린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나오는 가슴 아픈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결국 남편을 향한 벽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복잡하고 섬세한 아내의 속마음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라고 해서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결과뿐입니다. 내가 다가가면 아내가 피한다. 입을 맞추려 하면 고개를 돌린다.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남편은 가장 단순하고도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우리 사이의 사랑이 정말 식어버린 거구나. 내가 남자로서의 역할이 끝난 거구나. 이 오해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면 무섭게 자라나 마음의 깊은 거리감을 만듭니다. 남편은 거절당할까 두려워 더 이상 다가가지 않게 됩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내는 남편의 서운한 눈빛과 차가워진 공기를 느끼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남편을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움츠러들고 결국에는 잠자리를 피하는 것이 남편을 위한 배려라는 잘못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내가 차마 이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관계가 고통스럽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남편이 자신 때문에 아내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남편이 또 상처받을까봐 그저 끙끙 앓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부부는 한 침대에 누워 서로 다른 아픔을 겪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식어버린 사랑에 밤새 뒤척이고 아내는 말 못할 몸과 마음의 고통에 홀로 신음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에 오히려 더 깊은 오해의 골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엇갈림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엇갈림의 고리를 이제는 우리 남편들이 먼저 끊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다친 마음을 여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성급한 접근이 아니라 정성이 담긴 마음의 준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5가지 준비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아내에게 보내는 존중과 사랑의 신호 그 자체입니다. 아내의 몸이 아닌 마음에 먼저 입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바로 청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남편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때 먹은 음식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입술이나 까칠하게 자란 수염이 아내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불쾌한 자극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내에게 사랑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질을 하고 가볍게 입을 헹구는 것, 깔끔하게 면도를 하거나 수염을 부드럽게 정돈하는 것, 그리고 혹시 모를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는 것은 아내의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나는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청결함이 곧 아내의 안심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조명 환경입니다. 캄캄하게 불을 끈 방이나 반대로 집안의 모든 불을 환하게 켠 상태는 오히려 아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너무 어두우면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너무 밝으면 세월의 흔적이 남은 자신의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을 때 온몸이 경직되는 것과 같습니다. 침실 한쪽에 작은 스탠드 조명이나 은은한 무드 등 하나를 켜보십시오. 이 부드러운 빛은 아내의 몸에 드러난 단점들을 가려주는 포근한 장막이자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두 분만의 아늑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작은 마법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아내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준비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도 중요한 질문, 바로 허락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당연히 자신과의 관계를 원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아무런 신호 없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처럼 느껴져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내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천천히 다가가도 괜찮을까? 혹시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줘. 이 질문은 단순히 허락을 구하는 것을 넘어 나는 당신의 감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내에게 관계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아내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유대감과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의 질문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강력한 신경 안정제가 되는 셈입니다. 네 번째 준비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는 손끝의 리듬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성기 주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만이 애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특히 몸이 예민하고 건조해진 아내에게 직접적인 자극은 쾌감보다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랑은 100m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해질녘 노을을 감상하며 강변을 함께 걷는 긴 산책과 같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거칠게 만지기보다 손끝을 이용해 아내의 팔 등, 허리, 옆구리처럼 위협적이지 않은 부위부터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마치 물이 흐르듯 바람이 스치듯 움직이는 손길은 아내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주며 다음 손길에 대한 기분 좋은 기대를 품게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아내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덮여주는 가장 훌륭한 준비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 준비는 목적지가 아닌 여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성기가 아니라 감정 부위를 먼저 공략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관심은 종종 성기라는 목적지에만 머물러 있지만 여성의 몸은 온몸이 섬세한 감정의 지도와 같습니다. 특히 배, 허벅지 안쪽, 엉덩이, 허리는 성적인 흥분과 동시에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매우 중요한 감정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부드러운 손길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거나 쓰다듬어 주는 것은 나는 당신의 쾌락만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자체를 느끼고 싶다는 깊은 뜻을 전달합니다. 성기 주변만 맴도는 손길이 아내에게 오늘도 그거구나라는 의무감을 느끼게 한다면 감정 부위를 어루만지는 손길은 이 사람이 오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려 하는구나라는 감동과 신뢰를 안겨줍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곳으로 가는 길목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즐기겠다는 태도가 아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5가지 준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100마디 설명보다 실제 삶의 극적인 변화를 겪은 세 분 남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경북 안동에 사시는 67세 김동석 선생님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준 적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이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는 그날 밤 아내에게 성적인 접근 대신 그저 따뜻한 손등으로 아내의 배와 등을 아주 천천히 쓸어주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아껴준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그날 밤 부부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신뢰라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놓였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수원의 70세 장인호 선생님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급했던 그는 늘 아내를 재촉하고 거칠게 다루어 부부 사이는 거의 단절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 조언에 따라 3주 동안 성적인 접근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종일 고생한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며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살았어. 고마워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성관계가 아닌 순수한 돌봄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말없이 그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허락의 신호였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연 것은 성급한 혀가 아니라 3주간 묵묵히 쌓아 올린 따뜻한 신뢰였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서울 마포에 사시는 65세 박상훈 선생님입니다. 그는 항상 아내의 기분을 먼저 살폈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피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오늘은 피곤한가 보네. 그럼 그냥 내 옆에 누워서 온기만 느끼면서 자자. 꼭 붙어서 자기만 하자. 모든 압박감을 거두어주는 이 다정한 말 한마디에 오히려 아내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존중해주기에 이 사람에게는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었어요. 이 세 분의 남편은 대단한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요하는 대신 기다렸고 서두르는 대신 존중했으며 목적을 드러내는 대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결국 스스로 그 손을 다시 잡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다른 모든 것을 잊고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침실의 조명을 평소보다 하나쯤 어둡게 하고 아내의 손을 그저 말없이 잡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손만 잡고 자자.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아마 아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당신의 진심, 즉, 나는 당신과의 성관계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아내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내가 수년간 홀로 겪어왔을 외로움과 부끄러움을 녹여주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여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그녀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따뜻한 시선과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저 손을 잡는 작은 시작이 내일은 가벼운 포옹으로 다음 주에는 따뜻한 입맞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랑하게 될 사람은 새로운 누군가가 아니라 20대에서 30대 시절 설레는 마음으로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아내입니다. 세월의 먼지 속에 잠시 잊혔던 서로의 진심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이어질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오늘 밤 아내의 차가운 등에 말 못할 서운함을 느끼고 있을 친구나 동료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한 가정의 수십 년 묵은 오해를 푸는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부유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연금도 받고 집도 있는데 왜 점점 가난해질까? 당신도 모르게 새는 돈의 진짜 원인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